자, 안녕하십니까. 분양 상담사, 분양관계법규 담당 어상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깊이보다도 일반적인 분양 상담사에서 필요한 기본적 법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보면 일부 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정된 답 가지고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번 1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해봅시다. 1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이렇게 설명했죠. 바르지 못한 것. 자, 건축물이란 토지의 정착. 가장 중요한 건축물은 토지의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공작물 중에 지붕이 있어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건 또는입니다. 그래서 이거 있고 이에 딸린이라는 건 부수된 거죠. 그래서 부수된 거 지하나 고가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건축물이라 한다 하는 걸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오른편이고요. 2번에 보면 분양이란 분양 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요게 틀렸네요. 분양이라는 건 1인을 보고 분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인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3번에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그 건축할 수 있고 대수원,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주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여기 발주하는 자를 갖다 건축주라 합니다. 또 현장의 관리를 둬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우리가 쓸 때 건축주라 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분양 상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 사업자 아닙니까? 분양 사업자라는 것은 건축법상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그럼 우리는 이 분양 사업자와 또 거기서 이루어져 있는 고객과의 관계를 연결한 매체를 하는 걸 분양 상담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 자체는 옳지 못한 것은 2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나오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역시 바르지 못한 것 그랬네요. 앞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죠. 1번 본 문제죠. 분양이란 분양사업자 건축 전부 또는 일부를 여기네요. 맞죠? 2인 이상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죠? 네, 분양사업자는 앞에 있어 건축법상의 건축주로서 건축을 분양하는 자. 그랬죠? 분양받은 자라는 것은 받은 자, 객체적 입장에 있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획을 체결한 자를 갖다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게 앞서 했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이 있다. 맞습니다. 필수만 기둥 또는 벽 맞죠. 그래서 거기에 딸린 것. 보세요.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공용 설치하는 사무소, 공영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에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 자체는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게 가장 주가 되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러면 건축법 11조. 건축법 11조 허가죠. 건축 허가. 받아 건축하여는 일정한 건축물. 여기서 보면 일정한 건축물이란 건 분양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서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한다. 그러면 사용승인 교부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랬어요. 다음 중 이러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틀린 것 이걸 고르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봅시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 잡계가 요게 틀렸네요. 2000제곱미터 이상. 만약에 요게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제곱미터 이상, 그럼 맞습니다. 알겠죠? 이 숫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로서 37 이상. 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요 얘기는 바로 또 여기에 법률이 아니라 령에 돼 있어요. 그래서 령에 돼 있어서 주택 외의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물. 자, 우리가 되게 보면 이제 주상 복합이란 말 많이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서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역시 바닥면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자, 분양 전환량은 알겠죠? 임대가 끝나면 네가 매입하라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틀린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분양과 관련돼 있다 그랬으면 오피들은 30실 이상이고 나머지는 바닥 면적하면 3,000제곱미터 이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4번과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여기 보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건축물 분양하는 법률 제3조죠. 법조문을 그런 거는 거죠. 자, 이 법은 건축법 11조. 자, 건축법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 받은 거죠? 건축 허가에 대한 규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정답 당연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건축 허가에 관한 거죠. 그래서 허가 받아서 건축하는 건데 앞서 있죠. 다음 각호 여기 있네 1호. 자, 아까 배웠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자, 업무 시설 등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 주상 복합 같은 거 알겠죠? 또는 우리가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 그런 게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이런 게 기분 나쁜 거죠. 적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자 적용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반대로 하면 적용하는 걸 고르시오. 이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건축물에 분양하는 법률 자체를 갖다가 주어졌을 때 그 적용 범위가 제3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3조의 걸 갖다가 뭐 한다고 볼 수 있냐면 바로 더 부연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분양받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나 했어요? 3,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가정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업무실 대통령. 그럼 대통령령이 정했다 하는 것도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이거는 여기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있겠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 청소년 시설 명문 규정이 없어요. 이건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겠죠.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따른 관광 숙박시설 당연히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그렇죠? 우리가 됐을 때 뭐 실버타운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매입해서 업무용 건축물이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자 우리가 봤을 때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업무용 건축물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걸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문 규정이 없는 관점은 정답은 바로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를 갖다가 나가보도록 해 봅시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 문제를 갖다 읽다 보면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파산 등이다라면 그럼 결국 보증이란 말은 다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보증은 바로 뭐냐? 분양 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렇네 여기. 그럼 그 주체가 되는 게 바로 뭐야? 분양 계획을 이행 못 한다.
그러면 가서 분양을 할 걸 갖다는데 해당 분양이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진다 하는 얘기는 분양보증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분양계획을 이행하지 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때 행하는 보증을 분양보증으로서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뭐라 그러냐? 자, 1번에 있는 분양보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사업자의 건축물 분양시기 내용으로 잘못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시기다 그랬습니다. 그럼 1번 봅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그럼 이 사람과 체결한 경우 그 시기가 어느 때냐? 건축부에 착공 신고 후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착공 신고 분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법이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탁업자와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자 건축법상 역시 착공 신고 후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3번에 보면 금융기관들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다 알았어요. 자 분양보증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역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명문적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명문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 어쨌든 분양보증을 받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돼야 되겠죠. 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세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대하여 자 이건 사용 승인에 대해서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이 연대보증 받은 경우는 연대보증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사용 승인에 대해서 사용 승인 그러면 골조공사가 얼마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이게 자 조적주 얼마 정도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것이 보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자생은 건축물의 분양하는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4조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냐면 3번이다. 그래서 대부분 착공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 승인에 관해서 다른 연대보증했다. 그러면 골조공사가 얼마? 3분의 2 가서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또 8번에 가서 돼 있습니다. 그러면 8번 문제는 하나하나 딱 나오겠죠. 정답 나오겠죠.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대한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에 건축을 분양할 수 있는 시기로 옳은 것 그랬죠. 그럼 골조공사가 얼마? 3분의 2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반복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 구성을 앞과 뒤를 바꿔서 또 풀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 다음 또 하나 9번도 역시 같은 연계성 있게끔 가져가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9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양사업자는 건축법 제21조 자 앞에 배웠죠?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한다. 분명 맞는 거죠? 다음 등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반드시 포함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는가 본다면 바로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법 규정에. 그래서 그 규정은 시행령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 3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첫째,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 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자 분양받은 소유권 등기 전날까지 토지. 그 다음에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 수익금의 관리 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자, 이 관리 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채권 관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신탁을 산정할 때 분양받은 자가 납부할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에 정산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것을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냐? 대리할 때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자, 분명히 여기 있죠. 신탁업자와 체결한 그 경우에 거죠. 신탁업자와. 근데 신탁업자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체결한 대리 사무계약이 있다. 그럴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면 요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역시 10번에 같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을 보면 역시 잘 알 수 있겠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의 법률에 따라서 신탁업자와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한. 자, 여기는 대리 사무계약입니다. 아까 있는 9번은 뭐였어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양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대리입니다. 그래서 대리 계약을 체결한 분양사업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이 이건 맞죠? 착공 신고에 건축물 분양한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거죠. 대리 사무 계약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맞습니다. 여기 있는 앞서 얘기했죠. 자, 분양받은 자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 수입 관리 계좌에 개설한 사항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해서 자, 대리인데 처분 말이 안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얘기는 시행 규칙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내용은 시행령 제3조와 여기에 구체적 내용은 그 시행 규칙 제2조에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분양사업자는 분양 수입대금 총액에 신탁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사항, 다 양도하는 거. 네,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 사무계약에 정한 토지 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에 부대 사업비 등에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요거는 요 대리 사무라는 데서 착안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똑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 신탁업자 대리 사무계약에 관한 사항은 자, 우리가 앞서 얘기는 똑같습니다. 착공 신고한다는 같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3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의 2조에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다음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와의 체결한 대리 사무 계약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바로 1번은 앞에서 있던 누구랑 관계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신탁업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고 나머지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그 안에다가 쓰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정확히 좀 이해하면 되겠고 이건 뭐 그렇게 내용상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법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가져간 거죠. 그럼 1번 외에 보면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자, 부도 파산 됐어요. 그러면 그 분양 수익금 관리 계좌에 남은 금액 또 분양자에게 우선에 지급해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지출 원칙 거기에 따른 방법 용도를 분명히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금 집행 순서 및 시공사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 시기,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사항의 열람 및 개시 방법 이런 건 분명히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12번도 역시 가서 똑같은 의미로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자, 여기 있겠고 여기 있고 또 하나 이 사람과 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과 대리경쟁 업무 계약을 체는 분양사인데 둘 다 공통적인 사항은 뭐 있어요? 착공 신고에 건축물에 분양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자, 요 사람 분양 사업자가 신탁업자 체결한 신탁계약 및 여기 분양 사업자가 대리사무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업자는 양도받은 분양 수익금을 별도로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그래서 여기는 독립된 계정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양 수익금에 대해서. 그 다음 2번에 보면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출금, 분양계약 해제, 주소관리 등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맞죠? 자, 여러분씩. 네, 신탁업자는 양도받은 분양 수익금을 신탁계약 및 대리 사무계약에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당연히 신의 측에 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출금, 분양계획의 해제, 주소 관리 등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양개시로부터 몇 년, 여기 1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다. 틀렸습니다. 요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게 6개월마다 가서 가속되어 있어요. 분양개시부터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가 아니라 13번 문제를 나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3번 문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에 건축물을 분양한다. 당연히 맞죠? 그러면 여기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보장을 받았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착공 후에 가져간다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사행선에서 교부호가 아니라 바로 어디든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건 착공 신고 후에 다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분양 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에 대한 법에 나열되어 있는 분양 보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1번이네요. 상법에 따른 손해보험을 취급한 보험회사 규정이 없습니다. 은행에 따른 그 은행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리가 왔을 때 건설산업기금법에 따른 설립된 공제조합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당연히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말고 여기 있는 상법에 따른 게 아니라 보험업법에 따른 자, 이래주면 요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업법에 따른 그 보증보험을 취급한 보험회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손해보험이 아니라 보증보험. 앞에서 보증보험 배웠죠? 자, 거기에 근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그 다음 14번. 다음 중 분양보증기관이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분양보증기관이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보증 심사 및 이행, 그러면 또 재산 조사를 포함해서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면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겠고, 2번에 보면 공사 감리자에 대한 시공 방법, 공정 현황, 사용 자재 및 자재 품질 등에 관한 재료 재고 제출 요청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럼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분양 계약을 갖다가 취소하겠다 그러는 건데, 이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그 분양 보증 기관이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게 분양 계약 취소는 당사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다음 사용 승인 신청 등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보증을 이행과 관련한 업무, 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는, 자, 사용 승인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사용 승인에서 가져간다. 그럼 이건 특히 자본금에 대한 연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우선 봅시다. 1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할 것.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보면 자본금의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이, 자, 요게 낮았죠. 50%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 근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 그 다음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을 것. 당연히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등록하고 실적이 있어야 되겠고, 보증에서 50% 이상 해야 되겠고, 최근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 금액의 몇 배 이상, 2배 이상일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역시 건축물에 분양하는 시행령 제5조의 근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임을 알 수 있게 30%가 아니라 몇 %다? 바로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6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사업자의 분양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분양사업자의 분양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꼭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설명을 꼭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1번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출금, 분양계약을 해제, 그다음에 주소 관리 등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한다. 앞서 배웠죠? 그리고 분양일부터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 통지한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 체결된 경우에, 자, 분양, 그럼 착공신고의 분양을 위한 별도로 신탁계약이 필요하다 그래놨습니다. 자, 별도의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착공신고에 별도로 신탁계약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 3번 분양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 전세권, 지상권 등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이건 다 대항력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항력을 가지면 대항력 가진 사람이 지금 분양받은 사람만 봤을 때 이 사람도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 해야 되겠다? 말소해야 되겠다.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뭐한다? 분양하는 경우는 그 허가권자한테 뭐한다? 신고해야 된다. 꼭 좀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다 우리가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 17번하고 1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을. 자, 17번 보면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분양사업자의 분양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분양하려고 하면 우선 자기가 소유권을 확보해 줘야 분양받은 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안전성을 기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분양사업자는 건축을 분양하는 경우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확보해야 되겠죠. 그다음 분양보증이란, 자, 앞에서 뵀죠.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 파산 등을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건축물의 분양, 사용수에 포함해서 이행이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받은 자의 원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책임지는 보증을 분양보증 되겠죠. 자, 그 다음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앞에서 뵀죠. 총괄적으로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 걸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앞서 또 했었죠. 16분에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 건축법 제11조의 허가권자한테 승인이 아니라 뭐 한다? 신고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앞의 내용의 반복적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충실히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